안녕하세요. 아이투자 리서치 랩입니다. 이번 코너는 오늘부터 1일이라는 제목인데요. 주식시장의 많은 저평가 우량주들을 하나씩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관심을 가지자, 이런 취지에서 코너명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DTR 오토모티브라는 회사입니다. 먼저 이 회사의 스펙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DTR 오토모티브라고 하는 회사는 일단 코스피에 속해 있는 기업이고요. 자동차용 부속품, 그리고 축전지, 이 두 가지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예전에는 동아타이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동아타이어라는 이름으로 좀 가치 투자자들, 특히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회사가 2017년 11월에 두 개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개하려고 하는 DTR 오토모티브하고 그다음에 동아타이어라는 회사로 두 개로 기업을 분할해서 현재는 이런 상호명으로 불리고 있고요.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2,394억 정도 됩니다. 코스피에 속한 기업치고 상당히 크지 않은 기업인데요. 전체 2,000개 상장사 중에서는 626위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에 해당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지표를 보면 PER이 3.46배, 그리고 PBR이 0.39배입니다. 두 지표 다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의 유형은 절대 저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PER과 PBR이 모두 낮은. 다시 말하면 이 회사의 순이익하고 자본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매우 싼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 회사가 5년 평균에 하고 보면 5년 평균은 PER이 6.97배, 한 7배 정도 되고요. PBR은 0.71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5년 평균은 그렇게까지 싸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엔 상당히 PER과 PBR이 매우 떨어졌다. 다시 말하면 주가가 상당히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회사의 ROE를 보면 5년 평균은 10.2%인데 비해서 현재는 11.4%입니다. 그러니까 이 ROE는 바로 회사가 돈을 버는 속도라고도 볼 수 있겠죠. 회사가 이제 주주 자본을 불리는 속도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빠를수록 회사가 돈을 잘 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 돈을 버는 속도는 준수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년 평균보다 지금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요. 다시 말하면 평가만 5년 평균에 비해서 평가만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 ROE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우선 이 ROS라고 하는 게 바로 순이익률인데요. 매출을 100원 했을 때 얼마를 회사가 순이익을 남기냐 이런 지표입니다. 7.42라는 뜻은 이 회사가 매출 100원을 팔면 7.42원의 순이익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이 지표 7.42%는 아주 낮다고도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높다고도 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기본적인 제조업이라고 하면 이 지표가 한 8%에서 10% 가까이 나와야지만 상당히 이익률이 좋은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 회사는 거기에 약간 모자르죠. 이런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 부분, S 나누기 A 이 부분이 회전율인데요. 이 부분이 1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회전율이 어느 정도는 된다. 다시 말해서 자산 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내는 비율, 이걸 회전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1 정도 된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굳이 따지자면 박리담에 가까운, 그러니까 아주 박리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익률은 좀 낮고 대신에 많이 좀 팔아서 전반적인 이 ROE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 나누기 이 부분은 회사의 재무 레버리지를 뜻하는데요. 이 지표는 2가 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부채가 별로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회사는 1.58이기 때문에 부채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배당을 살펴보면 이 DPS가 바로 주당 배당금인데요. 배당금이 1,500원입니다. 이 회사가 1년 동안 버는 이익, 순이익은 한 7,000원 됩니다. EPS가 6,882원이니까요. 이 회사는 1년 동안 7,000원 벌어가지고 1,500원을 주는데 이 1,500원이 지금 주가 23,950원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대략 나누기 해보면 6%가 좀 넘습니다. 한 6.3%쯤 되는데요. 이 회사는 이 지표를 봤을 때는 상당히 고배당주에 속한 이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투자자 뷰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다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숙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보신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기본 브리핑으로 이 회사의 주가랑 그 순이익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이 바로 주가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순이익입니다. 이 회사의 순이익부터 먼저 보면 이 회사는 2014, 15년에는 그럭저럭 순이익을 내다가 15년부터 16년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익이 늘어나요. 그러다가 바로 이익이 줄어서 다시 2018년까지는 쭉 내리막을 탑니다. 그리고 2018년을 기점으로 이때를 기점으로 다시 순이익이 회복되고 있는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큰 산 하나를 만들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양의 순이익 지수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가 이제 2017년 1월, 11월에 분할했으니까 이때가 거의 분할 시점이 이 정도 되겠죠. 이때 이후로 순이익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고요. 반면에 이 회사의 그 주가 쪽은 빨간색 선인데 한때 4만 원까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4만 원까지 이제 한 2016년, 17년, 18년 이때쯤에 4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다음부터 쭉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분할 시점 2017년 11월부터만 본다면 이 회사의 순이익은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데 2018년 1분기를 기점으로 회복하고 있는데 주가는 어느 정도 계속 내리막을 타고 있는 이 회사가 실제로 올해 초에 코로나 사태 때도 그 이후에 반등 국면에서도 별로 이 주가가 많이 회복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순이익은 회복 중인데 주가는 계속 하락 중인 유형이고요. 그래서 이익 회복, 주가 미반영 이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유형에 대해서 투자자가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확률이 높은 이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의 소개를 좀 더 제품과 서비스 위주로 간략히 드리면 이 회사가 일단 먼저 만드는 것이 자동차 방진 부품이라는 건데요. 이 방진 부품이라는 거는 자동차 안에 이게 보시면은 자동차 안에 특히 이제 이 바퀴 쪽에 붙어서 이건 이제 엔진하고 이제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파워트레인 이런 쪽으로 이름을 부르는데 이쪽에 붙어가지고 작은 부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품들이 마치 사람의 뼈에 있는 연골처럼 이 연골이 하는 역할이 뼈가 움직일 때, 이 뼈가 움직일 때 이 뼈 사이에 붙어서 뼈를 좀 유연하게 움직이게 해주고 또 뼈도 안 다치게 보호도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방진 부품도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의 바퀴가 움직이고 축이 돌아가는 여기에 붙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면서 자동차가 좀 유연하게 굴러가고 또 그 덕분에 승차감도 좀 좋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방진 부품이고요. 그 외에는 축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축전지는 이제 이런 승용차라든가 버스 또는 이제 어떤 산업용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다 축전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회사가 현대기아차뿐만 아니고 국내에 이제 그 외에 있는 해외에 있는 뭐 BMW라든가 이런 기업에도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기업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제품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우선은 이 축전지 부분은 일단 방진 부품 부분은 이 부분은 이 회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 자회사 중에 DT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100% 지분을 갖고 있는 DTI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방진 부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 본업은 축전지입니다. 이제 본업에서 축전지, DTI 오토모티브 하는 축전지 이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는 세방정지라든가 아타스PS 이런 회사들과 함께 과정 구조거든요. 이런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의 이제 그 제품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이익과 자본 대비 저평가 받고 있느냐, 시가총액이 왜 이렇게 낮으냐 이런 부분들이 관련 좀 있는데 전기차가 많이 만들어지면 전기차는 엔진이 없죠. 지금 같은 엔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과 관련된 부품이 거의 대부분 이제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받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방진 부품이 주력이다 보니까 이 방진 부품 매출이 한 80% 정도 비중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미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의 저평가 요인이라고 현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장기적인 실적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요. 자, 우선 이 회사 매출액과 이익 차트를 쭉 이제 시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빨간색이 매출액인데 성장한다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이 꽉 차 있다. 다시 말하면 거의 정체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받고요. 특히 이제 분할된 2017년 11월 이후 이때가 중요한데 이때부터는 매출이 조금씩 커지긴 하는데 거의 미미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이 회사는 매출이 기본적으로 정체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익 쪽은 아까 주가도 같이 한번 봤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속도로 늘고 있는 이익이 회복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한 80%는 방진 부품 이걸 담당하는 기업이 DTI라는 기업 여기 있는 DTI라는 기업이 방진 부품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이 회사는 한 21% 정도 차지하는 배터리를 본업으로 하면서 그 외에 미국이라든가 뭐 이탈리아, 중국, 멕시코 해외에도 좀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사업 지주사,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만 일종의 이 지지사 역할도 하는 이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또 하나 특징은 이런 성장이 없는 대신에 현재 사업이 상당히 현금 창출력이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현금 흐름을 살펴보시면 이 파란색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뭐 적을 때는 700억, 많을 때는 뭐 1,400억 가까이, 또 현재도 한 900억 정도 되는 1년에 한 그 정도 되는 현금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업에서 나온 현금을 가지고 뭐 투자도 하고 남는 돈으로는 배당도 하고 이런 여력이 충분히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안전성을 보면은
우선 이 회사가 부채 비율은 낮은 편이에요. 54% 낮은 편인데 대신 차입금이 15% 있습니다. 차입금 비중이 자산 대비 차입금 비중이 그러니까 썩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채하고 차입금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제 차입금이 부채 안에 포함되는 개념인데 차입금은 이자를 내는 부채 이자를 이 부채가 그래서 이자를 반드시 꼭 지불해야 되는 이런 부채를 차입금으로 따로 부를 수 있고요. 이자를 안 내는 부채도 있습니다. 기업의 부채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매입 채무 같은 거. 그러니까 외상으로 이제 원재료 같은 거 사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내진 않죠. 나중에 이제 돈을 주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자를 내지 않는 부채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자를 내는 부채, 차입금이 좀 있는 편입니다. 대신에 이 회사가 어떤 게 좋으냐면 영업이익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 가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걸 보고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을 나눈 이런 지표인데 이게 25배입니다. 즉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이자 비용 1억이면 영업이익 25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자를 낼 수 있다. 돈 벌어서 충분히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돈을 떼일 우려가 별로 없으니까 뭐 돈을 빨리 갚으라든가 이런 압박이 거의 없는. 그래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빚은 좀 있지만 그러니까 차입금이 좀 있지만 감당 여력은 충분한 이런 기업이라서 재무 안전성은 상당히 안전하다 이렇게 진단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회사의 이제 기본적인 주목할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이익 회복이 일단 기본적으로 눈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올해 1분기에도 매출은 한 1%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9%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8.7%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8.7% 영업이익률은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는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국내 완성차들이 한창 전성기 때 뭐 9%나든가 10% 초반 이런 정도 이익률을 보였고 지금은 완성차들도 이익률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기업이 9% 가까이 영업이익률 낸다는 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 영업이익 성장이 2018년에 전년비 20%, 2019년에 12%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성장 출발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가 일단 이익을 회복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매출이 성장이 거의 안 되는데 어떻게 이익을 회복했을까? 이 회사는 매출 성장률은 2, 3%밖에 안 되는데 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특히 판관비 쪽을 상당히 통제를 잘 했어요. 판관비 통제에서 판관비에서 여러 항목들을 조금씩 줄이면서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좀 개선시켰던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 자회사 중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 방진 부품 만드는 DTR 이 회사가 수익성이 조금 좋아졌고요. 그리고 해외 법인 중에서 멕시코 법인이 2018년에 적자를 내다가 2019년에 흑자를 전환하는 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익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다른 해외 법인들은 조금 성적이 안 좋아진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상쇄되는 효과가 좀 있어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본업하고 이제 자회사의 DTR 정도가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 회사의 배당입니다. 배당. 그래서 앞에서 이제 브리핑 드릴 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고배당주에 속한다고 누가 봐도 고배당주에 해당합니다. 이 회사의 배당 그래프를 보면 어떠냐면 이 빨간색이 주당 배당금인데 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시면 아까 매출액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아까 매출액은 상당히 정체의 느낌을 줬는데 이 배당은 거의 어떤 성장주 못지않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양 자체가. 이 회사는 2013년에 배당금이 100원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이게 1,500원이 됐어요. 6년 동안 매년 배당금 늘렸고요. 6년 동안 그리고 15배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연속 성장도 높고 성장률도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현 주가 대비해서는 6%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회사가 배당 수익률이 2%가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2017년에 바로 이때 분할해서 첫 배당을 한 거거든요. 2017년에. 이 첫 배당부터 배당금을 쫙 늘려서 현재는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가 맘만 먹으면 지금보다 배당을 더 할 수도 있고요. 그 영업현금이 지금 900억인데 배당으로 나간 현금은 130억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도 역시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익뿐만 아니고 배당을 할 수 있는 현금도 충분하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중요한 건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이제 창업자 2세인 김상원 사장님이신데 지분율이 49%가 아니고 50%입니다. 1분기에 보면은 조금 더 늘으셨어요. 그러니까 50% 지분율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회사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상장사 중에서도. 이런 점이 바로 이 회사가 그 배당을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늘어난다고 하면 주가 또한 이익이 좀 회복이 덜 되고 성장이 좀 정체되더라도 이 배당이 자꾸 늘어나면 주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가시면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그 제약적인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밸류에이션 그 가치 평가를 좀 잠깐 해보면 이 회사는 그냥 성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둔화됐다.
특히 매출 성장이 둔화가 됐죠. 이 매출 성장이 둔화됐기 때문에 이익 회복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비용이라는 건 0까지 절감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매우 낮다. 상당히 낮다. 그 이유도 설명 좀 드렸습니다. 전기차 부품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성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절대 저평가주가 됐는데 대신에 이 배당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지표들은 매우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현재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돈도 잘 벌고 이런 기업이에요. 현재는 있고 미래는 아직 불투명한 이런 기업이라서 투자를 볼 때는 이 현재 나오고 있는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미래 먹거리를 찾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경영진에 달려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회사에 투자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 만약에 미래 먹거리를 잘 못 찾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다 배당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돌려준다면 회사의 주가가 지금의 위치에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배당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더 늘린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한테 어필을 한다면 역시 이 회사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이제 DTR 오토모티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각각 좀 더 자세히 파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려고 하는 리서치집에서 드리려고 하는 이 코너는 이 정도의 주요 포인트라든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좀 잡아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기업들을 좀 되도록이면 자주, 특히 좀 애널리스트 분들이 잘 안 다루는 기업들 위주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